요거는 제가 그냥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20대 애들이 존댓말을 잘 쓸 줄 모른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언제 많이 느끼냐면은 이제 보통 비즈니스 메일 있죠. 이 비즈니스 메일을 뭐 신입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도 있고 또 비즈니스 메일을 작성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제가 그런 메일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거의 20대인데 예를 들면 대기업이면 그래도 보통 그 양식으로 처음에 이제 사수들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니까 괜찮은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에서 이런 게 교육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문어체를 쓸 줄 모르고 경어체를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죠? 모셔다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걸 잘 모르면 데리러 간다 그러고요. 뭐 이런 거예요. 약간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표현에서 이제 높은 사람을 대할 때 표현이 있고 낮은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을 대할 때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전혀 잘 모른다. 그러니까 경어, 경칭 이런 표현을 전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예시가 제가 이걸 좀 제 메모장에 정리를 해왔는데 자, 볼게요. 자, 이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자, 접속사 있죠, 접속사. 접속사도 문어 채용이 있고 구어 채용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이라는 단어 있죠. 하지만. 근데 이거를 문어체로 바꾸면 뭐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래서도 보통 뭐 따라서 이에 따라 막 그래서는 뭐 그냥도 쓰긴 쓰지만 보통 이제 문어체로는 다른 따라서나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BJS 메일을 딱 보면은 아 이거는 분명히 문어체로 써야 돼. 지금 메일을 썼으니까 문어체로 써야 되는데 구어체로 써야 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라고 예를 들면 말을 해야 된다고 칠게요. 과장님 어디 갔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경칭을 쓰고요. 뭐뭐님 이런 걸 쓰고 뒤에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쓰는 친구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 경험상 엄청 많았고요. 엄청 많았고. 자,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인사를 할 때 뭐뭐 뭐입니다. 뭐뭐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면 되는 상황에서 해유체도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사용도 지금 사실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보통은 예를 들면 높은 사람한테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조금 뭐 연세가 있으신 이런 분들한테 할 때 몇 살이에요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이름이라는 표현도 자 이름도 보통은 나랑 동등한 정도의 관계거나 나보다 아랫사람한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높임 표현으로 뭘 쓰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이름을 안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나이, 연세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어디에 있다. 그 다음에 높은 사람 할 때는 계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표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표현, 단어 이런 게 사용이 과거보다는 좀 경어를 쓰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사물을 높여요. 제가 이거를 진짜 이제는 이제 그냥, 이게 그냥 당연히 그냥 당연한 문법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예요. 커피가 나오셨대요. 자, 커피가 나오셨고요. 이제 햄버거가 나오셨고, 이게 너무 과도해요. 사물 높임 표현 같은 게. 이게 좀 앞존법, 뭐 사물 높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앞존법도 많이 문제가 되고요. 같아요, 같습니다, 사료됩니다. 그쵸? 저런 표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판에 내는 서면에서도 예를 들면 뭐뭐라고 사료됩니다. 뭐뭐를 뭐 어떻게 요청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못 쓰는 신입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가끔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봤어요. 제가 솔직히 뭐도 봤는지 아세요? 날 높여요, 나를.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말했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이런 것도 봤어요. 제가 말씀하셨듯이다. 말씀드렸듯이 맞으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있고, 맞아. 그리고 제가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요게, 제가 실제로 거의 봤던 메일 중에, 자, 요렇게 해서 채팅을 쳤어요. 안녕하세요, 땡땡 팀장님. 저번에 말한 보고서 다 썼어요. 확인해 보시고 피드백 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제가 이거를 많이 받아봤는데, 뭐가 이상하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불편하죠? 딱 보시면 불편하지 않아요? 저 이게 보자마자 너무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야겠죠. 자, 예를 들면, 자, 저번에라는 표현도 잘 안 쓰죠, 사실. 저번에 표현 잘 안 써요, 원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지난 회의에 논의되었던, 아니면 지난 회의에 지시하셨던 보고서 작성 완료되어서 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송부드립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들은 너무나 이걸 잘 썼다고 생각을 하거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경어를 쓰고 있음에도 이거를 잘못됐다고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확인 부탁드립니다. 뭐, 검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검토 의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실은 친구들이 이런 거를 잘 못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팀장님 말씀해주신 보고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정석이죠. 정석 표현인데, 이게 지금 실제로 공무원분들도 좀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제가 공무원분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신입들이 공문을 못 쓴다는 거예요. 공문에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의 공문 같은 거를 많이 보고 거의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요렇게 안 하고 내가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간혹 이제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 양식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공무원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한할 때 이제 보통 그 양식이 있잖아요. 기존 양식 그대로 그냥 불러오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가끔 그냥 이제 자기가 막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런 이제 좀 표현을 잘 못 쓰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AI로 근데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AI로 체크하는 거를 의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문어체는 그건 걸러지겠지. 이러면 이제 실생활에서 구어체적 표현을 쓸 때는 또 걸러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익힌 게 아니기 때문에, 문어체는 저기 뭐 챗GPT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다듬어서 쓸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할 때는 갑자기 친구들한테 쓰는 말투가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진짜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게 일반 오프라인에서 대화할 때 그 젊은 20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 스펙이 지금 30대가 맞아요. 제가 봐도 제가 30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게 있더라고요. 문해력 뭐 이런 거 점수를 보니까. 마지막에 메일 쓰기 전에 AI를 치고, 아니 그런 건 괜찮아요. 이제 내가 첫 표현을 잘못 썼는지에 대해 체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AI를 이제 쓰고 이를 쓰다 보면은 이게 내 눈에 이게 잘못된 표현인지가 눈에 박혀야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표현이구나. 네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아까 제가 문장을 썼을 때 뭔가 불편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AI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AI에 내가 이 표현을 쓰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복붙해서 붙인다. 이러면 일 자체는 일단은 처리는 되는데, 문제는 이런 멘트를 썼을 때의 뉘앙스나 이런 거를 내가 그냥 실생활에서 쓸 때는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능력이 안 쌓이는 거죠. 그냥 내가 검색해서 쓰고 이게 머리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고민한 적이 없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그걸 그냥 쓰고 그대로 갖다 쓰면 그때 일 처리는 되는데 그 다음이 안 돼요. 저는 AI 사용을 권장하는 사람이지만 요런 부분은, 말과 관련된 부분은 좀 사실은 그냥 클래식하게 배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내용 증명 보낼 때도 기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손님인 내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러고 나가 직원 입도 안 여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저것도 많죠. 요즘에는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걸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죠. 비즈니스 일본어가 따로 있지만 20년에도 많이 안 지켜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제가 계속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저기 영미권이나 이쪽하고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표현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바로 잘 못 녹아드는 어떤 이제 미국 사회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가장 장벽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계층이 쓰는 단어 보통 어떤 식으로 정중하게 쓰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 언어 표현과 관련해서 상황에 맞는 단어, 격식에 맞는 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모님들이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에 또 문제점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한테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못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큰 문제점 중 하나고, 제가 사실 조금 귀에 걸렸던 게 항상 뭐였냐면, 학교에서의 단어 사용인데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도 쌤 막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이제 좀 계속 쌓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온라인 사용인데, 온라인에서는 일단은 텍스트를 칠 때 정제된 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글을 구어처럼 쓰잖아요. 우리가 카카오톡 채팅하는 것처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어나 뭐 맞춤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약해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가정교육을 보여준 단면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하면 길 걸어가다가 싸가지 없는 어린 7살이 있어요. 이제 혼내지도 않아.
예전에는 혼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제 지나가다가 아이가 되게 버릇없게 말을 한다거나 굉장히 잘못 말하면은 그 지나가던 마을 어른들이 혼냈어요. 아,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혼냈는데 아시죠?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별로 제가 뭐 개차반으로 크든 무슨 뭐 이상하게 말을 하든 사실 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정이 안 돼요, 지금. 아이들이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있어도 교정이 안 돼. 저는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시키면 제가 할 게 뭐냐면 선생님한테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애가 잘못하면 혼내셔야 된다고. 말을 잘못하면 알려주시라고. 근데 이거를 10대 때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20대 돼가지고 이 말을 배우려고 하면은 못 배워요, 사실. 가정교육도 당연히 그렇게 제대로 하는 거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또 말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제대로 했어도. 그러면 이제 밖에서도 이걸 좀 교정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시범을 보여도 애들 안 따라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 사촌들 아이들 보고 차이 확 느꼈어요. 인사도 안 하는 집 아이도 있고 꼬박꼬박 존댓말 쓰는 아이도 있다. 저게 이제 그 가정교육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버릇없는 아이들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은 그냥 그렇게 그대로 놔둔다. 그리고 이게 20대가 됐을 때 특히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거나 이런 교육이 안 돼 있는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이 사회에서 나오는 장벽이 됩니다. 사회에서 누구나 다 예의 있는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은. 근데 그 얘기가 딱 들리는 순간, 아, 이 친구는 오래 만날 친구는 아니네. 가 돼버려죠. 이게 사실은 사회적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교육에서 뭐 시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이런 교육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데 그 다음이 이제 뭐 시험 공부고 뭐 이런 거지 원래 기본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돼요. 이게 지금 안 돼.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런 거 가지고 혼냈는데 막 아이들이 뭐 안 듣는데요. 저도 그 주변 친구들 선생님들도 많고 뭐 저 학폭 사건 막 하다 보면 막 많이 나가는데 막 장학사님들 뭐 선생님들 막 얘기하면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네. 그쵸. 애들을 하루층으로 살게 하겠다 굳이 말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돼요, 진짜. 그러니까 아 맞아 어디 아파요. 저것도 많아. 샤케린이 맞아. 샤케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편찮으시냐, 어디가 편찮으세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어디 아파? 이게 아주 어릴 때는 그나마, 그래, 뭐, 아직 말을 배우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애들이 7살, 8살, 막 초등학생인데, 막 할머니한테 어디 아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인사 태도 말투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는데 아마 이거는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인 친구 사건을 할 때도 느껴요. 10대인 친구들 할 때도 사건을 할 때도 느껴요. 그리고 특히 뭐 말투, 말하는 법, 표현 이게 종합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것부터 가르치는 게 진짜 교육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런 게 쌓여서 이제 20대, 30대가 됐을 때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기회가 나오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영업을 할 때도 이제 어떤 표현을 쓰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데 유튜브든 SNS 뭐 어떤 뭐 플랫폼이든 이 유튜브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지금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은 유튜브 영상으로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가르쳐야 되고 이 뭐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지금 점점 말을 유튜브 어떤 인플루언서 막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10대 같은 친구들은 제 방송 같은 거 보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말이. 인간은 만들어지는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또 무슨 유전자 결정론적인 시각이 너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 머리가 좋고 물론 그것도 맞죠. 유전이니까 당연히 맞는데 유전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인간의 기본을 만드는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예의, 범절, 그다음에 말하는 법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부터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가장 쉬운 건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부끼리 계속 그냥 대화를 하고 이런 거는 요즘에 부부들끼리 존칭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저도 저희 와이프랑 이제 동갑이다 보니까 반말을 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 교육에 안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여러 사람을 초대를 해야겠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니면 아이를 육아를 할 때 조금 어른들이 있는 환경 속에 같이 이렇게 좀 노출되게끔 한다거나, 아, 그게 좀 필요하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현재 시대에서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영유에 보낼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유에서 어울리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 동 나이대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존댓말이나 경어나 기본적인 어떤 말하는 법, 사회성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없어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단순히 그냥 내 주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 사회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회에서 던져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나 장소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사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안 돼요, 애들이. 이거는 지금 20대는 10대든 뭐 해서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사회성이라고 봅니다.